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야매필모입니다. 네,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모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AI 모델에 대해서. 제가 최근에 이제 AI를 이용을 해서 그 동영상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그래서 컴피 UI를 좀 다시 이렇게 저렇게 좀 만져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만져보다 보니까 모델들이 정말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개인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모델들도 많고 공개된 오픈소스 모델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떤 모델들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이런저런 모델들로 테스트도 해보고 커뮤니티 같은 데서 질문도 해보고 찾아보기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델들을 좀 할 때 최소한 모델들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지식 정도의 팁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로컬에서 좀 AI를 돌리셨다, 그러니까 돌려보셨다라고 하면은 그 양자화라는 거가 굉장히 좀 이슈고 그 양자화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많이 써보셨을 거고 쓰고 계실 거고 그리고 어디 가서 그 모델을 추천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양자화 모델 그냥 쓰세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양자화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. 그 GGUF라고 하는 예, GGUF라고 하는 확장자로 되어 있는 이 양자화 모델. 요거를 뭐 이렇게 되게 이게 이제 이게 끝판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 GGUF 포맷의 양자화 모델이 좋은 건 맞죠. 좋은 거 맞는데 최소한 이 양자화가 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모델을 선택하는 게 내 환경이나 내 목적에 맞는 건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용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용어라기보다는 그 모델에 붙어 있는 어떤 수식들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챗GPT나 이런 것들이 나온 지가 좀 됐죠.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모델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어떤 기본적인 핵심 역할 하는 거를 이제 모델이라고 하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할 때 항상 보면은 이 모델이 어떤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수학적 어떤 숫자, 어떤 기술적 용어를 갖다가 표현을 합니다. 물론 이제 그 숫자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체감하는 좋은 성능의 모델이라는 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수치가 붙어 있으면은 이 정도로 성능이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숫자들을 붙여놨어요.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보통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. 인공지능 모델에 보면은 그 성능들을 얘기를 할 때 보통 매개 변수 그리고 매개 변수와 정밀도를 가지고서 표기를 합니다. 예. 그러면 이 매개 변수는 보통 뭐냐? 우리가 이제 모델에 보면은 이제 GPT 어떤 뭐 모델이다. 뭐 GPT 5.5 모델이다. 그러면은 뒤에 뭐 매개 변수가 얘는 뭐 512B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. 이게 512B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임의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512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? 이게 매개 변수예요. 매개 변수. 예. 이게 단위가 10억 단위일 겁니다. 제가 기억이 맞다면. 그래서 이게 1B야 그러면은 1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네. 그럼 1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. 그러면 얘는 뭐예요? 뭐 이렇게 붙겠죠? 네. 어깨. 5,120개, 2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매개 변수가 도대체 뭐야? 이거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. 그러니까 복잡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매개 변수는 그러니까 이 숫자, 이 매개 변수는 음, 매개 변수는 뇌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그러니까 사람 머리로 생각을 하면 뇌 용량. 그러니까 뇌 용량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기억의 용량, 기억의 크기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? 뭐 하여간
그냥 생각했을 때 뭐 지식의 크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이 AI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그 숫자들이 이 모델 내부에서 저장이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런데,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수많은 숫자가 그물망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서 저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지식을 도출을 해낼 때 그 그물망처럼 쫙 펼쳐진 숫자들을 이제 조합하고 연계하고 막 하면서 그 지식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매개 변수의 개수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조합될 수 있는 어떤 도출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겠죠.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막 하겠죠.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매개 변수가 크다라는 거는 머리에 든 게 많다, 사람으로 치면은. 예,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냥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이거 아마 그 조금만 좀 그 관심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은 그 이 안에 이제 왜 이 매개 변수가 용량이라고 설명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. 그 안에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 관리가 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고 어, 머리에 든 게 많은데 결국에는 이 머리에 든 거를 지식으로 꺼낼 수 있어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죠. 뭔가 책을 많이 읽었지만 자기가 아는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. 제대로 뭐 어디에 써먹지를 못해.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? 헛똑똑이라고 그러죠. 그런 것처럼 이 그 AI 모델도 이렇게 매개 변수 용량이 큰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밀도, 그러니까 연산 정밀도라고 하는데 요거를 통해서 이제 꺼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연산 정밀도가 아마 그 콤피UI나 이런 것들이나 로컬 모델을 쓰시는 분들은 그 많이 보셨겠지만 그 FP 뭐 16, FP 32, FP 8 뭐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. 이게 뭐냐면은 부동소수점 단위예요. 그러니까 뭐 어렵게 들어가면은 뭐 이제 끝도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계산을 할 때 숫자 하나를 소수점 몇 단위 아래까지 정밀하게 계산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요거 뭐 1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뭐 하면은 이 10억 개의 파라미터 중에 한 개의 파라미터를 계산할 때 그 한 개의 파라미터의 그 정밀도, 얼마나 한 개의 파라미터를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그 매개 변수 간의 연계를 찾고 그 정보를 도출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계산 정밀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정밀도가 당연히 높을수록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지식, 뇌의 용량을 더 정밀하게 가공을 하고 매끈하게 좋은 정보로서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, 결국에는. 그래서 그 요 똑같은 매개 변수 개수를 갖다가 연산을 하더라도 요 정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모리 사용량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이 바로 이 연산 정밀도, 그러니까 부동소수점 연산이 그 GPU가 부동소수점 연산이 굉장히 빠르죠. 그래서 GPU를 갖다가 엄청난 고속으로 부동소수점 연산을 하고 또 이 매개 변수 저거를 그 정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큰 VRAM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연산을 하려면 메모리상에 이 매개 변수를 들고 와서 연산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우리가 이제 GPU의 성능 그리고 VRAM, 많은 VRAM이 필요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. AI 모델을 선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일단 보면은 내 PC에서 돌아가겠구나 돌아가지 않겠구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 이 모델이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. 밸런스가 무조건 어느 한쪽이 높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. 매개 변수도 괜찮아야 되는 거고 많으면 좋겠죠. 뭐 아는 게 많으니까. 그리고 정밀도도 높으면은 그 아는 지식을 더 좋은 양질의 지식으로 꺼낼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. 둘 다 높으면 좋은데 우리가 로컬에서 돌리려면 현실적으로
그 둘 다 높은 걸 돌릴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개인 사용자가 사실 PC에서는 한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개인 취미 용도로 돌리거나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그 상용 서비스 AI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특히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성능의 AI 서비스를 그냥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7B, 그러니까 7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FP16 지금 나오는 그 일반적인 그 지금 보통 나오는 그 일반적인 메인스트림에 있는 AI 모델의 일반 연산 그 정밀도는 보통 FP16이에요. 옛날엔 FP30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보통 FP16을 보통 많이 쓰고 근데 FP16의 7B, 그러니까 7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만 해더라도 일반 그 필요한 VRAM 용량이 아마 한 14GB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. 14GB. 근데 이제 우리가 PC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PC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하죠. 그러니까 그 14GB가 필요하다고 해서 14GB의 VRAM 가진 거 가지고서 쓰면은 이게 꼴딱꼴딱 못까지 넘어오겠죠.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정도 되면은 사실상 그 가볍게 쓰거나 실업무에 쓰기에는 상당히 곤란해요. 그러니까 더 좋은 성능의 그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겠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꽤나 쓰는데 곤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로컬에서 사용하는 거에서는 그 양자화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그 해결하고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양자화고 개인 PC에서 좀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그 VRAM이 좀 적게 먹도록 예, 좀 낮은 성능의 그러니까 적은 용량의 VRAM에서도 좀 연산을 어떻게든 간에 해가지고 사용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보통 이제 양자화고 그래서 그 양자화는 이 연산 정밀도를 보통 낮추는 거를 양자화라고 해요. 그런 건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모델들 보면은 A 모델인데 FP16이 있고 FP8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이제 FP8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은 이미 양자화가 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GGUF와는 좀 달라요. GGUF는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요 FP8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GPU에 특화돼서 양자화를 한 겁니다. 네. GPU에서 돌아가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한 양자화예요. 그래서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고속이에요. 고속. 빠릅니다. 그러니까 작동만 될 수 있다라면 고속으로 돌아가요. 보통. 그러면은 이 GGUF는 뭐냐? GGUF는 좀 더 개인 PC 환경에서 좀 돌려보자 하라는 목적에 나온 게 GGUF 양자화예요. 그러니까 이 GGUF는 범용 환경에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범용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CPU 우리 보통 개인 PC는 CPU와 램이 기본이죠. GPU는 보통 사실 옵셔널한 거였잖아요. 그러니까 게임이나 뭐 특수한 연산을 위해서 사실 그래픽 가속기가 필요한 거였고 뭐 지금은 사실 뭐 되게 대중화돼서 뭐 그 그래픽 카드가 없는 PC가 없는 거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제 기본은 PC는 CPU와 램이 기본이었어요. 그래서 GGUF는 뭐냐면은 이 CPU와 램에서도 작동 가능을 전제로 한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GGUF가 그 GPU 환경에서 작동을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인 게 GGUF입니다. 네. 그래서 GGUF는 연산의 속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AI를 작동시킨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
느릴 수도 있습니다. GGUF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. 근데 터지진 않아요. 돌아간다는 거예요. 웬만하면은. 예. 램까지 다 같이 사용을 해서 CPU랑 서포트해서 같이 돌리기 때문에요. 자, 그래서 사실 이 GGUF가 왜 유명해졌냐?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 요 환경에 찰떡궁합이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, 사실. 그래서 GGUF가 각광을 받은 거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면 돼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애플 실리콘의 구조는 어때요? 그러니까 일반 PC랑 구조가 다르죠. 기본적으로 통합 구조죠, 통합 구조. CPU, 뭐 데이터 버스, 메모리가 하나로 직접 돼 있어요, 통째로. 예.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애플 맥은 구매를 하실 때 메모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? 처음에 선택해서 사고 확장을 못 하죠. 이게 다 칩셋에 집약된 구조기 때문에요. 그 구조 덕분에 애플 실리콘은 어떠냐면은 시스템 램을 통째로 그래픽 램으로 쓸 수 있어요. 그래픽 램 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래픽 램은 아니지만 그래픽 램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, 더불어 내부 또 속도가 일반 PC보다 훨씬 빨라요. 그 안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, 딱 붙어 있으니까. 그리고 그 램 자체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시스템 램을 그래픽 램처럼 같이 그 사용하는 용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일반 PC의 메모리 램 버스의 속도가 70GB 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, 그 아마 애플 실리콘이 700GB, 800GB, 지금 수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기억으로 그냥 떤동한 거라 엄청나게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GGUF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? 기본적으로 CPU와 램이 작동 가능한, 그러니까 이 CPU와 램의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건데, 애플 실리콘은 구조가 그 일반 CPU와 램이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거죠. 그리고 메모리를 확장해서 100몇십 기가 메모리를 붙이면 그 100몇십 기가 메모리를 통째로 VRAM처럼 붙여서 쓸 수 있고, 엄청난 고속으로 통신이 가능하니까,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플 맥 실리콘의 그 데이터 버스나 연산 속도가 GPU가 특화된 GPU보다 빠른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연산 속도를 순수하게 깡성능으로 보자고 하면은 GPU가 빠른 건 사실이에요. 근데 그 가성비 면에서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실리콘에 몇백 기가 램을 붙인 거의 가격 대비 비교를 하면은 GPU 가격이 훨씬 비싸죠.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돈을 좀 들여서라도 구매를 해서 돌린다라고 했을 때 애플 실리콘만큼의 선택지가 없다라는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GGUF가 각광을 받게 된 거다.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어떤 모델이 이미지 생성 모델이고, 내가 가지고 있는 GPU에서는 FP8 그 정밀도 정도의 양자화된 모델을 순수하게 올려서 작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GPU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를 올려서 FP8 뭐 이런 거를 올려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. 고속이에요, 고속. 네, GPU 연산을 통째로 하기 때문에. 이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게 GGUF 모델인 거겠죠. 예. 그러면 어쨌든 간에 GGUF 모델을 올리면은 속도가 다소 좀 느리더라도 터지지 않고 결과물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모델들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더 좋다라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,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나는 좀 빠르게 작동이 돼야 돼라고 하면은 사실 모델을 선택을 할 때 선택지는 GPU 가속이 되는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. 순수하게 좀 GPU 가속을 해주는, 특히나 이제 그 4000번대 같은 경우에는 FP8을 네이티브하게 연산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FP8 양자화 모델을 쓰시는 게 맞고, 나는 속도보다는 그 연산 정밀도가 좀 높은
수준에 수렴하도록 작동이 됐으면 좋겠어. 좀 느리더라도. 그러면은 GGUF 양자화 모델 중에서 양자화 단위가 좀 높은 것들이 있어요. 뭐 Q8 뭐 이런 것들. 그런 정도 되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FP16에 가까운 수준의 정밀도로 연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GGUF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.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차이가 나냐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양자화라고 하니까 되게 멋져 보이지만 그냥 얘기를 하면 압축입니다. 압축하는 건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 요 FP8 양자화 방식은 그 연산 정밀도에서 그 연산 정밀도를 낮추지 않습니까? 낮추면서 그 정밀도 자체를 배제해요. 나머지를 그냥. 그러니까 안 쓰는 거를 그냥 연산을 배제해 버리는 방식이고 GGUF는 연산하는 그 연산 정밀도를 배제를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는 있지만 처음에는 좀 낮춰진 연산 정밀도로 연산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 압축되어 있는 압축 구조를 풀어가지고 연산 정밀도를 끌어와가지고 연산을 또 하고 뭐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GGUF는 좀 느리더라도 고품질을 뽑아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AI 모델을 선택을 할 때 AI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, 내 환경에 어떤 게 맞는 것인지를 판단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안녕.